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이게 사진이 역사적으로는 뭐 조금 의미가 있는 사진 같아요. 그래서 뭐 성형외과 의사로서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인류 역사상 조금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이 어디서 나온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사진이요, 나치 독일에서 만들었던 그 어떤 우리로 따지면은 위안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레벤스 라움이라는 어떤 정책을 폈었어요. 독일 나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해주면, 나치가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막 인구가 줄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독일인을 이제 부흥시키려고, 패전국이 된 상태에서 부흥시키려고 많은 이제 선동을 했었죠. 그 무렵에 독일의 게르만 민족을 우수한 혈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뭐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중화사상 1대1로 뭐 이런 거 하듯이 우리는 우월한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싶었던 거였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리아인이라는 어떤 이제 인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리아인이라는 게 뭐 독일 유럽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페르시아 이쪽까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백인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한 순수한 아리아인 혈통을 보존하고 늘려서 어, 세계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레벤스 라움이라는 어떤 사상 같은 건데요. 레벤이라는 게 영어로 라이프고요. 라움이 이제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수 혈통, 순수 아리안인 혈통인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꾀하는 세상을 만들자. 뭐 유토피아적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데 전쟁 후에 이제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고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나치 히틀러 옆에서 이제 머리 쓰던 어떤 사람이 하임리히 힐러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레벤스보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벤스보른 한국말로 하면은 라이프가 베어 그러니까 우리 출산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삶이 태어나는 곳, 삶의 샘 뭐 이런 식의 어떤 운동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뭐냐면 인구가 주니까 미혼모들이 양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미혼모들이 이제 유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그들이 출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소로 처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른이라 그래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곳, 뭐 이런 게 해서 미혼모들 또는 남편이 없는 가정이 없는 이제 어린 그 임산부들을 이제 데려다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다고 처음엔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순수 아리아인 혈통을 가진 게르만 민족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어떤 인간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사실 배척해야 될 대상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유태인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 그러면 이제 매부리 코, 또 코끝이 내려와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 아리아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말살 정책을 폈고 순수 게르만 민족, 우수한 혈통을 가진 파란 눈에 노랑 머리에 뭐 이런 백인 민족을 순수 게르만 민족이라고 본인들이 정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만들어 내는 공장처럼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진이 그 레벤스보른에 있던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이 사진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담겨 있는 사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턱은 짧고 약간 사각턱에 넙대대한 턱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조금 길고 넙대대한 턱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넓고 각졌지만 뾰족한 턱 라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갸름하고 길고 약간 주걱턱스러운 그런 턱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랑 비슷하고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랑 비슷하고요. 또 요 있는 친구는 무턱이고요. 이 친구는 약간 주걱턱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사진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턱이 각이 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어느 턱이 예쁜가요? 이거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 친구들은 레벤스보른이라는 곳에서 선택받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검사를 마친 순수 게르만 아리아인이라고 인정한 그런 친구들만 이제 모아서 줄 세워 놓은 건데, 사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턱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요새 우리도 뭐 이런 턱이 더 예쁘다, 뭐 이런 턱이 더 예쁘다, 뭐 이런 턱이 더 예쁘다, 뭐 각자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죠.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입이 나온 무턱이고, 이 친구는 살짝 주걱턱에 넓고 갸름하고, 이 친구는 짧고 넓고, 이 친구는 길고 갸름하고, 넓고 갸름하고, U자형이고, 짧고 네모나고, 막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왜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지금 미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러면 예쁘다라고 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우리 그 밸런스 게임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재미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뭐죠? 방송에서 나왔던 솔로지옥인가요? 거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출연진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두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이제 분인 거고, 이분은 뭐 그냥 일반인 같은 느낌의 그런 분이었죠.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그 드라마 안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누가 예쁘냐, 누가 섹시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죠. 근데 누군가는 이 친구가 예쁘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친구가 예쁘다고 할 것이고, 또 해외에서는 또 많이 방송에 잡히지 않았던 다른 친구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우리 생각이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드라마, 뭐, 예능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히로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분 다 예쁘죠. 그런데 개개인의 선호도는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짧은 사각턱 느낌의 어떤 턱 라인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은 갸름한 사각턱 느낌의 얼굴을 갖고 있죠. 근데 누가 더 이쁘다, 뭐 어떻다. 정답 없잖아요. 다 각각의 호불호가 있는 거죠. 또 요새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거든요. 봤던 그해 우리 눈이라는 드라마인데 뭐 제가 뭐 김다미 씨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 친구의 그런 시크함과 그런 뭐랄까 자신만만함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옛날에 이태원 클래스 볼 때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나오는 그 NJ라는 캐릭터도 이태원 클래스에서 나왔던 김다미 씨의 그 당당함과 당참이 묻어있는 이런 분이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굉장히 예쁘시죠. 김다미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데 또 NJ라고 나는 이분이 너무 또 웃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그냥 안 웃고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 느낌 드라마 배역상 그냥
말라서 스타일리시한 아이돌 느낌이었는데, 아이고, 이건 당참은 이태원 클라스 나왔던 김다미 씨처럼 당참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진들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데뷔할 당시였던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죠? 야, 윤곽했네, 수술했네, 얼굴 지읍했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20살 때 수술했던 친구가 지금 한 5, 6년 돼가지고, 어, 아가씨가 돼서 왔다고. 근데 그 변화가 딱 요 느낌이었어요. 요 느낌. 같은 분이에요. 젖살 있고 치아 교정 안 돼 있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치아 교정하고 그러면서 가지런해진 치아도 가지게 되고 또 젖살 빠지고 살도 많이 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돈된 이런 아가씨 느낌이 됩니다. 이때도 이쁘죠. 이때도 이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턱은 살짝 필러나졌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얼굴 이 넓은 느낌이 싹 사라졌죠. 수술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살 뺀 거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요. 제가 이분 CT를 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분이 이렇게 애기애기하고 이렇게 막 그런 느낌에서 성숙한 아가씨 느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느낌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아직도 애기애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살 뺀다고 이런 느낌이 될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제가 요새 갖고 있는 느낌들이에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러죠. 살을 빼겠다. 어떻게 살을 빼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 진짜 살 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술만 일단 해주세요. 내가 살을 뺄게요. 또는 수술하고 나서 볼이 쳐져요.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이렇게 살이 있는 채로 이제 수술하고 관리가 안 돼서 그냥 늘어지는 느낌 때문에 또 고민하시고, 그러면 또 재건하면은 살쪄진 게 좋아지나요? 그러면서 재건 쳐다보고, 윤곽주사 맞으면 좋아지나요? 지방 흡입하면 좋아지나요? 이제 이러면서 계속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의사들의 어떤 의학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보면은 살만 빠져도 훨씬 나아지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살은 안 빼고 계속해서 병원 기웃기웃거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미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냐. 누군가는 이게 이쁘다고 할 거고, 누군가는 이게 좋다고 할 거고, 누군 이게 좋다 할 거고, 누군 이게 좋다 할 거고. 이게 레벤스보른이라는 곳에서 뽑아놓은 순수 게르만 혈통이라고 다 검사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측정하고 막 얼굴 길이도 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얼굴 역시도 이렇게 다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지금 요새 제가 조금 요거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일본 친구예요. 일본 친구에서 일본의 이마라는 친구예요. 이마. IMMA. 이게 이마라는 친구예요. 일본의 어떤 그래픽 회사에서 만든 이마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릴 미켈라라고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도인가 만들어진 미국 쪽에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예요. 이 친구들 인스타나 이런 데서 팔로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음반도 내고 가수도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보면 죽은 게 이제 브라질리언 혼혈이라고 설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마라는 어떤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 일본의 디자인 하우스인가? 아무튼 그런 회사에서 만든 가상 인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친구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름이 있고 인기도 많은 그런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상인간인데, 뭐, 이게 로진가 아마 그럴 거예요. 로진가 그렇고요. 이게 LG에서 만든 레아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거 회사 내부 자료인데 그냥 제가 갖다가 그냥 오늘 살짝 한 장만 올렸어요. 지금 제가 조금 조언 주고 있는 한유아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런 로지라는 친구는 지금 보면 굉장히 힙하죠. 뭐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나 조금은 힙한 느낌이고 이 친구는 레아라고 해서 LG에서 만든 친구인데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음반 낸다고 윤종신 씨랑 사진 찍은 기사가 났죠. 그리고 유아라고 한유아라고 하는 친구는 게임에서 존재하던 친구인데 이제 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다음 달인가 이 친구도 음반이 아마 나온다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찍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 조금 모델링 하는 거 조금 도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고민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이 얼굴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상 얼굴로 이 얼굴을 만들었을 때 과연 좋아할까? 라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김다미 씨를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는 또 NJ라는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뭔가 이런 가상 캐릭터를 만들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을 고민하면서 외국의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미켈라라는 친구를 보면서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말괄량이 삐삐인데 죽음깨에 또 이렇게 이거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머리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 결국은 느껴진 게 뭐냐면 외형은 어,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을 표현하는 아주 작은 요소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마라는 친구도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로지라는 친구도 아마 그 인플루언서로 막 광고 모델도 찍고 패션 모델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고 이레아라는 친구도 이제 조만간에 앨범 나오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조금 관여하고 있는 이 유아라는 친구도 또 어떻게 예쁘게 변신해서 또 가상세계에서의 인간들이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 또 모르겠죠. 정답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얼굴이 이쁜 걸까요? 미의 기준은 다 다르고 저는 어떤 때는 이런 환자한테는 어떤 턱이 어울릴 것 같다. 이 환자는 잘라줘야 된다. 이 환자는 사각턱을 잘라줘야 된다. 또는 이 환자는 주걱턱이니까 턱 길이 축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친구가 과연 그런다고 매력적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조금은 해드리고 싶었고요.